케냐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적도가 케냐의 중부를 관통합니다. 북쪽에는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이 있고 서쪽에는 우간다, 동쪽에는 소말리아, 남쪽에는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케냐는 면적이 남한의 약 6배이고 인구는 5,700만 명 정도 됩니다. 케냐에는 약 42개 이상의 부족이 공존하는데 키쿠유족이 약 20% 정도로 가장 인구수가 많으며 루야, 루오, 칼렌진, 캄바족 등이 그 뒤를 잇습니다. 마사이족은 케냐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지만 인구 비중은 2% 남짓에 불과합니다. 케냐는 국토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고르게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농사가 잘 되는 나이로비 인근 중부고원과 빅토리아 호수 인근에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북부와 동부의 건조지대는 인구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케냐는 영어와 스와힐리어의 이중 공용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수많은 부족어가 공존하는 다층 언어 사회입니다. 영어는 행정, 법률, 고등교육, 비즈니스에서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스와힐리어도 공용어인데 부족 간의 소통을 돕는 링구아 프랑카 역할을 합니다. 케냐에는 42개 주요 부족마다 고유한 언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부족어를 사용하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쉥은 도시지역, 특히 나이로비의 청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혼성어입니다. 스와힐리어 문법체계의 영어 단어와 부족어가 뒤섞인 형태입니다. 케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뜨거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 중 기독교 인구가 약 85%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이슬람교 인구는 약 11%로 몬바사 등 주로 인도양 연안과 북동부 소말리아 접경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8세기경 아랍 상인들을 통해 전파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냐의 산업을 보면 우선 케냐는 전통적인 농업 강국입니다. 단순 식량 작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수출 농업에 주력합니다. 케냐는 세계 최대 홍차 수출국 중 하나로 중부고원 지대의 비옥한 토양에서 생산된 차는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또한 케냐 커피는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한편 유럽 시장에서 소비되는 장미의 약 30에서 40%가 케냐산일 정도로 화훼 산업도 발달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과 관광업은 케냐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입니다. 마사이 마라의 사파리와 인도양 연안의 휴양지가 관광의 핵심입니다. 그 밖에도 케냐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수많은 국립공원이 있어 아프리카의 야생을 즐기려는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케냐는 최근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엠페사를 필두로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에너지 및 제조업은 최근 케냐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입니다. 케냐는 전력 생산의 90% 이상을 지열,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환경 선진국입니다. 또한 의류, 소비재, 건설 자재 등을 생산하여 인접국인 우간다, 루안다, 남수단 등으로 수출해 동아프리카의 공장이라 일컬어집니다. 케냐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8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5이고 자연유산이 3입니다. 인도양 해안의 라무의 시가지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보존이 잘 된 스와힐리 정착지입니다. 몬바사 포트 제수스는 16세기 말 포르투갈이 인도양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건설한 요새입니다. 몬바사 부근에 있는 미지켄다카야 성소숲은 해안가를 따라 흩어져 있는 11개의 숲으로 미지켄다 부족의 조상들이 살던 요새화된 마을 유적입니다. 빅토리아 호수 인근에 있는 팀리치 오인가 고고 유적은 16세기경부터 지어진 거대한 석조 성벽 유적입니다. 인도양 연안의 게디 역사 도시 및 고고 유적은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번성했던 스와힐리 도시 유적으로 당시의 수로 시설과 건축물들이 정글 속에 신비롭게 남아 있습니다. 자연유산인 케냐산 국립공원 및 천연림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케냐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적도에 있으면서도 만년설과 빙하를 볼 수 있으며 독특한 고산 식물들이 자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세계 최대 사막 호수인 투르카나 호수를 포함하는 북서부의 투르카나 호수 국립공원은 수많은 인류 조상의 화석이 많이 발견된 곳으로 나이라거의 최대 번식지이기도 합니다. 대지구대 케냐 호수 계통은 나쿠루 호수, 보고리아 호수, 엘멘테이타 호수 등 3개의 호수를 묶은 유산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분홍빛 플라밍고가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며 수많은 희귀 조류의 서식지입니다. 케냐는 야생동물의 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십 개의 국립공원과 국립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케냐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 이상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사이 마라 국립보호구역은 매년 수백만 마리의 누와 얼룩말이 이동하는 위대한 이주의 무대로 케냐에서 가장 유명한 사파리 명소입니다. 암보셀리 국립공원은 킬리만자로산을 배경으로 거대한 코끼리 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차보 국립공원은 케냐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립공원으로 붉은 흙을 뒤집어 쓴 붉은 코끼리가 상징입니다. 수도 나이로비 가까이에 있는 나이로비 국립공원은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사자와 기린을 볼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심 속 국립공원입니다. 아버데어 국립공원은 해발 4,000m에 달하는 산맥을 따라 형성된 공원으로 울창한 열대우림과 신비로운 고산 황무지 폭포가 장관입니다. 마운트 엘곤 국립공원은 우간다 국경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사화산입니다. 정상부에 거대한 칼데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금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 코끼리들이 동굴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키툼 동굴이 있습니다. 나이바샤 호수 남쪽 인근에 위치한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은 맹수가 거의 없어 케냐 국립공원 중 드물게 자전거 라이딩이나 도보 하이킹이 가능합니다. 케냐 북부의 건조한 반사막지대에 위치한 삼부루 국립보호구역은 희귀 동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일반 얼룩말보다 줄무늬가 더 가늘고 촘촘한 그레비 얼룩말, 다리와 목이 푸른빛을 띤 소말리아타족, 기하학적인 그물 모양의 그물 무늬 기린, 길고 곧은 뿔을 가진 영양베이사우릭스, 뒷다리로 서서 높은 곳에 나뭇잎을 따먹는 게레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북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티카 인근에 아티강줄기에 14폭포가 있습니다. 14개의 작은 폭포줄기가 병풍처럼 펼쳐져 장관을 이룹니다. 전체 폭은 100m 가까이 달하는데 약 27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웅장합니다. 폭포 근처에서 보트를 타거나 낚시, 조류 관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 시대의 흔적과 함께 인근에 대규모 파인애플 농장이 펼쳐져 있어 케냐의 농업 경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케냐의 마사이족은 대단히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그들은 붉은색 체크무늬 천으로 몸을 감싸는데 붉은색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용맹함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하며 크고 늘씬한 체격이 특징인데 마사이 전사들이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오르는 춤은 이들의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마사이족은 아이보다 소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를 신성시합니다. 오늘날은 사라졌지만 마사이 청년이 진정한 전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또는 여럿이 함께 사자를 잡아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사이족은 나뭇가지 뼈대에 소똥과 진흙을 섞어 바른 마니아타라고 불리는 낮은 집에서 삽니다. 오늘날 마사이족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이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마사이족 가이드가 전통 복장을 입고 창을 든 채 사바나를 누비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케냐는 세계적인 마라톤 강국으로 유명한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훈련지들이 해발 20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합니다.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생활하면 적혈구 수치와 헤모글로빈이 증가하여 체내 산소 운반 능력이 극대화되고 자연히 심폐지구력이 늘어납니다. 케냐 마라톤 선수의 70% 이상이 칼렌진 부족 출신입니다. 이들은 발목과 종아리가 가늘고 다리가 긴 신체 구조를 가졌는데 이는 달릴 때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이점을 지닙니다. 케냐 서부의 리프트밸리 지역이 마라톤 선수들의 거점입니다. 해발 2400m에 위치한 이태는 챔피언들의 고향이라 불리며 전세계 엘리트 선수들이 모여드는 마라톤의 메카입니다. 엘도렛은 리프트밸리의 중심 도시이자 수많은 마라톤 스타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이텐과 가까워 선수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이자 훈련 기지 역할을 합니다. 캅타갓은 마라톤 황제 엘리우드 킵초게가 훈련하는 캠프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경제 관문으로서 최근 10여 년간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뚜렷합니다. 철도는 인도양 연안의 항구 몬바사에서 나이로비를 거쳐 내륙 나이바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몬바사까지 고속도로가 있는 등 주요 간선도로와 도심도로는 현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수록 비포장도로가 많아 우기에는 통행이 어려운 곳도 존재합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 전기 보급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전기를 이용합니다. 케냐 전력의 90% 이상이 지열,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특히 리프트밸리의 지열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케냐에는 여러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은 케냐에서 가장 크고 분주한 공항이며 동아프리카 최대 항공 허브입니다. 나이로비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15km 거리에 있습니다. 모이 국제공항은 케냐 제2의 도시이자 주요 항구 도시인 몬바사에 있습니다. 인도양 해안의 휴양지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입니다. 엘도렛 국제공항은 리프트밸리 지역의 농산물 수출과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된 공항입니다. 키수무 국제공항은 케냐 서부의 주요 경제 거점인 키수무에 위치합니다. 그 밖에 인도양 연안의 말린디 국제공항 등이 있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다수의 중요한 국제기구 본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 유엔 활동을 지원하는 유엔 나이로비 사무국이 있고 여기에 유엔 환경계획과 유엔 인간주거계획의 본부가 있습니다. 유엔 외에도 아프리카 지역을 관할하는 여러 국제기구 본부와 지역 사무소가 나이로비에 많이 있습니다.
케냐는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밀집 덕분에 동아프리카의 물류 및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해가 뜨는 녹색 도시라는 별칭답게 현대적인 마천루와 광활한 대자연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이로비에 여러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KICC는 나이로비 스카이라인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아프리카 전통 오두막 모양을 형상화한 원통형 타워가 특징이며 옥상 전망대에서는 도시 전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부근의 타임스타워는 한때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으며 나이로비의 경제적 성장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건축물입니다. 케냐 국립아카이브는 나이로비 중심가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역사적 건물입니다. 나이로비 국립박물관은 케냐의 풍부한 인류학적 유산과 박제 동물, 부족 문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인근에는 뱀 공원도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철도 박물관은 과거 철도 건설 역사를 보여주는 곳으로 오래된 증기기관차들이 야외에 전시되어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우우루 공원은 독립공원이라는 뜻인데 케냐의 주요 정치적,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역사적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케냐는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생태계를 보유한 케냐는 아프리카의 기술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아프리카의 물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동아프리카의 실질적인 경제 및 물류 허브 지위를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